아들을 홀로 키우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남편과는 아들이 초등학교 3학년 때 이혼했어요. 원래 공무원이었던 제가 퇴직하고 시작한 작은 분식집으로 아들을 뒷바라지했죠. 엄마, 나 의대 가고 싶어. 고등학교 2학년 때 아들이 한 말에 저는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분식집도 모자라 새벽에는 재래시장에서 반찬 장사도 했어요. 그렇게 번 돈으로 아들은 의대에 들어갔고 인턴, 레지던트를 거쳐 마침내 대학병원 의사가 되었습니다. 엄마,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어. 33세 아들이 처음 결혼 이야기를 꺼냈을 때 제 마음은 하늘을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결혼은 3년 만에 깨졌어요. 아들의 첫 번째 부인은 의사 부인이라는 이유로 호화로운 생활을 요구했고 결국 그들은 이혼했습니다. 그리고 2년 후 아들은 다시 결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간호사로 일하는데 첫눈에 반했어요. 둘째 며느리 미영 씨는 겉보기에는 참 착해 보였습니다. 첫 만남에서 공손하게 인사하는 모습이 마음에 들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모습이 다 가식이었다는 거요. 어머님, 저희 신혼집은 강남으로 알아보고 있어요. 근데 전세금이 좀 부족할 것 같은데. 결혼을 한 달 앞두고 미영 씨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님도 아시죠? 요즘 강남 전세가가 얼마나 비싼지. 저희 둘 다 모은 돈으로는 좀 부족해서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제가 가진 건 퇴직금으로 산 작은 아파트가 전부였으니까요. 하지만 아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알았어. 내가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줄게. 그렇게 3억을 빌려주었습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눈물을 글썽이며 고마워했죠. 하지만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결혼 후 달라진 며느리의 태도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제가 주말에 찾아가면 못마땅해하는 눈치였고 반찬을 해다 주면 냄새 난다며 버렸습니다. 어머님, 저희 집에 자주 오시면 좀 부담스러워요. 미리 연락이라도 주시고요. 아들 집인데 내가 왜 연락하고 가야 하니? 이제 민석이 집이 아니라 저희 집이에요. 어머님도 아시죠? 그래도 참았습니다. 아들이 행복해 보였으니까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이자를 이번 달에는 못 보낼 것 같아요. 아들의 목소리가 죄송해하는 듯했습니다. 3억 대출금의 이자를 매달 보내주기로 했는데 6개월 만에 이런 전화가 왔습니다. 왜? 무슨 일 있니? 미영이가 임신했거든요. 입덧이 심해서 일을 그만뒀어요. 병원비도 많이 들고. 저는 또 이해했습니다. 손주가 생긴다는데 어찌 이자 걱정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시장에 나갔습니다. 여든이 다 되어가는 할머니들과 함께 새벽부터 반찬을 만들어 팔았죠. 아이고, 숙자 씨는 아직도 일하시네. 의사 아들 둔 재산가 아니었어요? 자식이 잘 되면 뭐 해요? 늙은 몸이 편해야지. 이웃 상인들의 말이 가슴을 파고들었지만 저는 웃으며 넘겼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손주는 유산되었다고 하더니 며느리는 다시 병원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스트레스 받아서 일하기 싫대요. 아들의 말에 저는 또 이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우연히 들은 며느리의 말이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돈 없는 시어머니는 필요 없어. 그 나이에 아직도 시장에서 반찬 장사하는 거 보면 창피해 죽겠어. 마트 식품 코너에서 우연히 마주친 며느리가 친구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도움 받을 것도 없는데 왜 모시고 살아? 그냥 요양원이나 보내. 근데 집 대출금은? 그건 우리가 나중에 다 갚으면 되지. 어차피 늙으면 요양원 가실 텐데 뭐. 그날 이후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제가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의 가정에서 제가 이렇게 천대받고 있었다니.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 10년 전 미국으로 건너간 전 남편에게서 한 통의 전화가 왔으니까요. 여보. 아니, 숙자 씨. 10년 만에 듣는 전 남편의 목소리는 낯설었습니다. 한때는 그토록 사랑했던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마치 타인처럼 느껴졌죠. 미국에서 사업이 잘 됐어요. 이제 한국에 돌아가려고 하는데 민석이도 보고 싶고 전 남편 정민수 씨는 이혼 후 미국으로 건너가 식당 사업을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분식점으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LA에만 한식당 체인 10개를 운영하는 사업가가 되었다고 하더군요. 한국에 돌아가면 프랜차이즈 사업을 할 생각이에요. 민석이한테도 미안해서 그동안 한 번도 찾아가지 못했는데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들을 버리고 간 사람이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민석이가 만나주긴 할까? 그건 본인한테 직접 물어보세요. 전화를 끊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아들에게 이 이야기를 어떻게 전해야 할지 고민되었죠. 하지만 그 고민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소식 들었어요. 미국에서 대성공하셨다면서요? 그날 저녁 며느리가 직접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평소라면 발걸음도 하지 않았을 텐데 말이죠. 어머님, 아버님 언제 오신대요? 저희가 공항으로 마중이라도 나가야 하는 거 아닌가요? 갑자기 돌변한 며느리의 태도에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평소에는 저를 보기만 해도 인상을 쓰던 사람이 이제는 꼭 친딸처럼 굴며 제 곁에 바짝 붙어 앉았으니까요. 어머님, 그동안 제가 불효막심했죠? 이제부터라도 잘할게요. 아버님도 오시는데 우리 가족이 화목하게 지내야죠. 며느리의 말꼭지에서 아버님이란 말이 계속 나왔습니다.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시아버지를 이렇게 그리워할 줄이야. 미영아, 내 시아버지는 우리랑 10년을 떨어져 살았어. 그 사이에 우리 민석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에이, 다 지난 일이에요. 어머님, 이제부터라도 잘 지내면 되잖아요. 그나저나 아버님이 LA에서 식당을 10개나 운영하신다면서요? 대단하시네요. 며느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 눈빛이 마치 돈을 보는 것만 같아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시장 일은 그만하세요. 제가 모시겠습니다. 우리 집으로 이사 오시는 건 어떠세요? 뭐라고? 아니, 이 집에서 혼자 사시기엔 너무 외로우실 것 같아서요. 저희랑 같이 사시면 제가 맛있는 것도 해드리고.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가 해준 반찬을 냄새난다며 버리더니 이제는 자기가 요리를 해주겠다고 하는군요. 됐다. 미영아, 난 여기가 편해. 어머님, 너무 고집 부리지 마세요. 아버님도 오시는데 다 같이 살면 좋잖아요. 며느리의 말에 가식적인 친절이 묻어났습니다. 전에는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애교 섞인 목소리로 저를 설득하려 했죠. 아버님이 오시면 한식당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신대요. 어머님도 식당 1호래 하셨으니까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 아, 그래서였군요. 전 남편의 사업에 제가 필요할 것 같아서 이러는 거였습니다. 미영아, 네, 어머님? 너 얼마 전에 마트에서 한 말 기억나니? 며느리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돈 없는 시어머니는 필요 없다고 했잖니. 요양원이나 보내야 한다고. 어머님, 그게 아니라. 이제 와서 내가 필요해진 거니? 전 남편이 돈을 벌어서 며느리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또 다른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죠. 어머님, 그때는 제가 좀 힘들어서 실수로 한 말이에요. 진심이 아니었어요. 어머님을 정말 친엄마처럼 생각하는데.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며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엄마. 미영이 전화 안 받길래 여기 왔나 했네. 어머, 여보. 마침 잘 왔어요. 어머님한테 우리 집으로 이사 오시라고 설득하고 있었어요. 아들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갑자기 왜? 평소에는 어머님 오시는 것도 싫어하더니. 여보, 그게. 아버님도 오시는데 다 같이 살면 좋잖아요. 어머님도 연세가 있으시니까 저희가 모시는 게. 아버지? 무슨 소리야? 아들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제가 아직 아들에게 전 남편 소식을 전하지 못했는데 며느리가 먼저 말해버린 것입니다. 미영아, 나가 있어 줄래? 아들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며느리는
어쩔 줄 몰라 하다가 결국 밖으로 나갔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일이에요? 내 아버지가 오늘 전화가 왔어. 전화요? 그 사람이? 아들의 얼굴에 분노가 스쳤습니다. 엄마, 절대 만나지 마세요. 그 사람 이제 와서 왜 나타나는 거예요? 돈 좀 벌었다고? 민서가 10년 전에는 우리 버리고 갈 때 이렇게 쉽게 갔으면서 이제 와서 뭘 어쩌겠다는 거예요?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어린 시절의 상처가 그대로 남아 있었죠. 그리고 미영이가 왜 이러는지 알겠어요. 돈 냄새 맡은 거예요. 아버지가 식당 체인점 운영한다는 소리를 듣더니 저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민서가 내가 다 알고 있구나. 당연하죠. 제가 눈이 먼 것 같아요. 미영이가 어머님을 어떻게 대했는지 제가 다 봤어요. 전 남편이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공항에 가지 않았지만 아들과 며느리는 나갔다고 했죠.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10년 만에 돌아온다는 전 남편을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할지. 어머님, 큰일 났어요. 그날 저녁 며느리가 헐레벌떡 제 집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아버님이 재산이 300억이 넘는데요. LA에 있는 식당만 해도 100억이 넘고 부동산도 엄청나게. 며느리의 눈이 이상하게 빛났습니다. 마치 돈을 세고 있는 것처럼요. 그래서 그런데 말이에요. 아버님이 민석 오빠한테 사업을 물려주시겠대요. 한국에서 프랜차이즈 본사를 차린다고. 어머님도 이제 힘든 일 그만하시고 저희랑 살아요. 아버님도 어머님 고생하셨다고 많이 미안해 하시더라고요.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요란하게 열리며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미영아,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여보, 나 어머님께 좋은 소식 전하려고. 좋은 소식? 내가 그동안 어머니를 어떻게 대했는데. 아들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여보, 그건 다 오해. 오해라고? 내가 다 봤어. 어머니가 해주신 반찬 냄새 난다고 버리고 어머니 오시는 게 부담스럽다며 눈치 주고 이제 와서 이러는 게 말이 돼? 그건. 그때는 제가 스트레스도 많고. 스트레스? 그럼 어머니는 스트레스 없이 사셨다고 생각해? 나 출근하고 나면 시장 가서 반찬 장사하시는 거 알아? 우리 집 대출금 이자 내시려고.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여보, 나도 이제 잘못 알았어요. 앞으로는 정말 잘할게요. 어머님도 용서. 용서는 무슨. 넌 아버지가 돈 좀 있다니까 이제 와서 지난 일은 다 없던 걸로 하자는 거야? 그때 또 다시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전 남편이었습니다. 민서가 아버지, 어서 오세요. 저희가 이제 며느리가 달려가 전 남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전 남편은 차갑게 며느리의 손을 떼어냈죠. 내가 다 들었어요. 네, 공항에서 집으로 오는 길에 당신이 통화하는 걸 들었어요. 친구한테 전화해서 시아버지가 대박이야. 이제 우리 인생 역전이다라고 하던데. 며느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니에요. 그건. 그리고 이제 시어머니 눈치 볼 필요 없어. 우리가 모시는 척하다가 나중에 뭐라고 했죠? 아버님, 그건 농담이었어요. 제가 너무 기뻐서. 농담? 그럼 지난 3년 동안 숙자 씨를 무시하고 천대한 것도 농담이었나요? 전 남편의 눈빛이 매서웠습니다. 사람이 진심으로 뉘우치면 용서받을 수 있죠? 하지만 당신은 진심이 아니잖아요. 돈 때문에 이러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전 정말로. 그만해요. 아들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미영 씨, 우리 이혼하자. 뭐라고요? 난 더 이상 못 참겠어. 어머니를 저렇게 무시하고 이제 와서 돈 냄새 맡고 달라지는 사람이랑은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 여보, 이러지 마요. 내가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앞으로는 뭐가 달라질 것 같아요. 돈 때문에 사람이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충격이에요. 며느리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저 한 번만 믿어주세요. 어머님, 저 용서해주세요. 하지만 저는 말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3년 동안 쌓인 상처는 이렇게 쉽게 용서할 수 있는 게 아니었으니까요. 일어나요. 전 남편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 같은 며느리는 필요 없어요.
아까 통화할 때 돈 없는 시어머니는 필요 없다고 했죠? 그럼 이제 돈 많은 시아버지가 말할게요. 당신 같은 며느리도 필요 없습니다. 그 말에 며느리는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렇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아들의 두 번째 결혼도 이렇게 끝이 나는구나. 어머니, 아들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좀 편하게 사세요. 제가 효도할게요. 민서가 그동안 제가 미영이한테 속아서 어머님 마음도 몰라주고 죄송해요. 아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들아, 괜찮아. 너는 내 할 일 잘했어. 그때 전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숙자 씨.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어요. 당신이 얼마나 힘들게 민석이를 키웠는지. 전 남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합니다. 그의 사과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 많은 일이 한꺼번에 일어난 것 같았죠.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며느리가 마지막으로 던진 폭탄 같은 한마디. 그것이 우리 가족을 또 한 번 뒤흔들게 될 줄은 그때는 몰랐으니까요. 이혼은 안 돼요. 제가 임신했거든요. 며느리의 마지막 한마디에 방안이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 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거짓말이겠죠. 제가 물었습니다. 작년에도 임신했다가 유산했다더니 이번에도 똑같은 수를 쓰는 건가 싶었죠. 진짜예요. 병원에서 확인했어요. 이제 12주차. 며느리는 가방에서 초음파 사진을 꺼내 보였습니다. 이걸로 협박하려는 거예요. 아들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협박이 아니라 사실이에요. 당신 자식인데 이렇게 버리고 가게요. 작년에도 임신했다고 해놓고 결국 거짓말이었잖아. 그때는 진짜 스트레스 받아서 유산된 거라고요. 이번에는 진짜예요. 제발. 전 남편이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병원에 가서 확인해 보면 되겠네요. 네, 아버님. 당장 지금 가요. 내가 직접 의사한테 물어볼 거예요. 며느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지금요? 벌써 늦었는데. 우리 아들이 대학병원 의사예요. 응급실 당직 의사한테 부탁하면 바로 검사해 줄 수 있죠. 며느리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죠. 가기 싫으신가요? 전 남편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그게. 거짓말이었죠? 아들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애기까지 갖고 거짓말을. 나쁜 사람 되기 싫었어요. 며느리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냥 다 잘 살고 싶었다고요. 시어머님도 잘하고 남편한테도 잘하고. 근데 왜 자꾸 저를 이렇게 몰아세우는 거예요? 뭐라고요? 시어머님은 매일 찾아와서 반찬 해주시고 이것저것 간섭하시고. 전 숨이 막혔다고요. 그래서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제가 잘못했어요. 인정해요. 근데 이제 와서 시아버님이 돈이 많다고 저를 쫓아내면 어떡해요? 며느리의 이기적인 변명에 우리 모두 할 말을 잃었습니다. 당신, 아들이 주먹을 불끈 쥐었다 폈습니다. 혹시 우리 결혼했을 때부터 이런 사람이었어요? 여보, 내가 왜 이제야 알았지? 당신이 이런 사람인 줄. 아들의 눈에서 절망감이 묻어났습니다. 이제 됐어요. 제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미영 씨, 이제 그만 가요. 어머님, 저 정말 이제부터 잘할게요. 진심이에요. 진심이라고요? 방금 전까지도 거짓말하다가 그건 저도 너무 다급해서. 다급해서 임신까지 거짓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 와서 뭘 더 믿으라는 거예요? 당신이 3년 동안 우리 가족에게 한 행동들이 그게 다 연기였다는 게 너무 슬프네요. 어머님, 제발. 이제 그만 가요. 며느리는 마지막으로 애원하는 눈빛을 보냈지만 아무도 그녀를 붙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며느리가 떠난 뒤 우리 가족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누구도 먼저 입을 열지 못했죠. 어머니, 한참 만에
아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사람을 잘못 봤네요. 아니야. 민서가 내 잘못이 아니야. 근데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프죠? 아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아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어머니, 제가 진작에 알아챘어야 했는데. 그때 전 남편이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민서가 내가 너한테 못난 아버지였지? 그래서 내가 이렇게 상처받는 걸 보니까 더 가슴이 아프구나. 아들은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이제라도 내가 너희 곁에서 그때였습니다. 현관문 벨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누구지? 문을 열어보니 경찰이었습니다. 미영이가 방금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네? 현재 중태이신데 보호자분께서 빨리 병원에 와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이게 또 무슨 일일까?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우리가 알게 된 충격적인 진실, 그리고 그 이후 벌어진 일들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것이었으니까요. 김미영 환자 보호자분 계십니까?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의사가 우리를 찾았습니다. 네, 저희가 보호자입니다. 아들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혹시 환자분과 어떤 관계이신가요? 남편입니다. 아직은요. 아들의 마지막 말에 씁쓸함이 묻어났습니다. 잠시 개인적으로 말씀 나눌 수 있을까요? 의사는 아들을 데리고 조용한 곳으로 갔습니다. 잠시 후 돌아온 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죠. 민서가 무슨 일이야? 어머니, 미영이가. 아들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왜? 많이 다쳤어? 아니요. 그게 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미영이가 다른 남자와 연락하고 있었대요. 핸드폰이 깨져서 연락처를 확인하다가 발견했다는데 뭐라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미영이 지갑에서 다른 신분증이 나왔대요. 다른 신분증이라니? 미영이가 본명이 박수진이래요. 전과 이범, 그 순간 우리 모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기죄로 2번이나 처벌받았대요. 전부 결혼을 미끼로 한 사기였고 설마 전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우리도 처음부터 계획된 거였나? 아들이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죠. 의사 선생님이 통장 내역도 확인하셨대요. 제가 준 생활비를 전부 다른 계좌로 빼돌렸더래요. 그리고 어머니 명의로 된 대출금도 대출금은 왜?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어머니 도장으로 몰래 대출을 더 받았대요. 3억이. 뭐라고? 저는 그 자리에서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는 도망가다가 당한 거래요. 공항으로 가는 길이었대요. 그때 응급실 의사가 다시 나왔습니다. 환자가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보호자분 면회 가능하십니다. 우리는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아무도 선뜻 나서지 못했죠. 제가 가보겠습니다. 결국 아들이 일어섰습니다. 혼자 가면 안 돼. 전 남편이 아들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내가 같이 가마. 병실로 들어가는 두 사람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다니. 잠시 후 병실에서 고성이 들렸습니다. 미안해요. 민석 씨. 전 정말, 미안하다고요? 지금 이게 미안하다고 될 일입니까? 처음에는 진짜 사기 칠 생각 아니었어요. 근데 민석 씨가 너무 순해서 그래서 제가 순하다는 걸 악용한 거예요. 돈이 필요했어요. 제가 전 남자한테 사기 당해서. 거짓말은 이제 그만하시죠. 전 남편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에 다 확인했습니다. 당신이 전국에서 같은 수법으로 5명의 남자를 속였다는 것도요. 아버님, 아버님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당신 같은 사람이 우리 가족을 망치게 둘 수는 없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경찰이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박수진 씨, 피해자들이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일단 조사를 받으셔야 할 것 같네요. 지금요? 전 다쳤는데 걱정 마세요.
의사 소견상 이제 조사받기에는 충분한 상태라고 하시네요. 며느리, 아니, 사기꾼 박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민석 씨, 제발 저 한 번만 봐주세요. 앞으로는 정말 이제 됐습니다. 아들이 돌아섰습니다. 당신이 저한테 했던 모든 말이 거짓말이었다는 걸 이제야 알겠네요. 아들이 병실을 나서려는 그 순간 박수진이 소리쳤습니다. 그래요. 다 거짓말이었어요. 처음부터 돈만 보고 접근한 거예요. 당신같이 순진한 사람 만난 게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다고요.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시아버지가 돈이 많다는 소식만 들었어도 제가 이러진 않았을 텐데. 아들은 대답 없이 병실을 나왔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죠. 괜찮아, 민서가. 전 남편이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 아버지, 나도 이제야 진짜 아버지 노릇 해보려고요. 늦었지만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픔이 있어야 성장하는 걸까요? 우리 가족은 이런 시련을 겪어야만 했던 걸까요?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 그리고 그 이후 우리 가족에게 찾아온 예상치 못한 변화까지. 진실은 늘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깊은 곳에 있었나 봅니다. 경찰 조사가 시작되고 일주일이 지났을 무렵 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이것 좀 보세요. 아들이 들고 온 서류 뭉치에는 박수진의 지난 10년간의 범죄 기록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여자가 전국에서 12명의 의사를 속였대요. 그리고 그중 한 명은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중 한 명은 3년 전에 자살했대요. 사기당한 돈이 10억이 넘었다고.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도장으로 받은 대출금도 찾았어요. 얼마나 더 있니? 3억만이 아니었어요. 총 7억이에요. 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때 전 남편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해결하겠습니다. 당신이요? 제가 이혼하고 미국 가서 돈을 번 건 어쩌면 이럴 때를 위해서였나 봅니다. 전 남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동안 민석이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이제는 제가 갚을 때입니다. 여보, 처음으로 제 입에서 여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30년 만이었죠.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때 도망치듯 떠나서. 그만해요. 이제 와서 그런 말을. 아니요. 꼭 하고 싶었던 말입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민석이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지 못했을 거예요. 아들이 눈물을 훔쳤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민석아, 너한테도 미안하다. 아버지가 늘 곁에 있었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제가 이해해요. 그리고 이렇게 돌아와 주셔서 감사해요. 그렇게 우리 가족은 30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눴습니다. 며칠 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수진이 구속된다는 소식이었죠. 피해자가 20명이 넘었습니다. 앞으로 오랫동안 나오기 힘들 것 같네요. 형사님의 말씀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분노도 미움도 없었습니다. 그저 허탈함만이 남았죠. 어머니, 아들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효도할게요. 그동안 며느리 때문에 너무 마음 고생하셨잖아요. 아니야. 내가 잘 자라준 것만으로도 난 충분해. 아버지도 이제 한국에서 새로 시작하시잖아요. 우리 다 같이 살아요. 전 남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난 따로 살 거야. 대신요? 매일 찾아와서 밥 먹고 갈게. 그동안 못 먹은 숙자씨 된장찌개도 먹고. 처음으로 우리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우리 가족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전 남편은 약속대로 매일 저희 집에 와서 밥을 먹고 갑니다. 아들은 새로운 인연을 만나 조심스레 만남을 이어가고 있고요. 어머니, 이번에는 제가 잘 봤어요. 간호사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에요. 근데 마음씨가 정말 착해요. 아들의 말에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이번에는 천천히 알아가렴. 네, 어머니. 이제는 돈보다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사람의 마음,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걸 우리는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며느리, 아니, 박수진이 준 상처는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 때문에 우리 가족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되었고, 더 소중히 여기게 되었으니까요. 엄마, 아빠. 밥 먹으러 왔어요. 현관문 밖에서 들리는 아들의 목소리에 저는 얼른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함께 식탁에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눌 것입니다. 이제는 알겠습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런 시련이 찾아온다면 부디 희망을 잃지 마세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가족은 가족입니다. 서로를 믿고 의지하다 보면 반드시 새로운 시작이 찾아올 테니까요. 감사합니다. 인생 노트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사연을 전해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